약속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62쪽에 나와 있는 주권수호운동의 전개, 특히 이제 아관파천부터 우리가 독립협회 대한제국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단원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너무 자주 나오는 단원이다 보니까 이제 뭐 내일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듣도 보지도 못하는 정말 그런 것들 듣보잡. 네. 그런 어떤 내용들을 시험 문제에 내곤 합니다. 그러나 또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합격을 시켜주기 위한 또 그런 선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심화적인 내용까지 제가 이제 달아주면서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딱 했다라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관파천부터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아관파천. 자, 아관파천. 눌러줘야 돼요. 아관파천. 여러분들 그 아관파천의 정의가 뭐죠? 아관파천 러시아죠. 네,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처소를 옮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흐름을 좀 잡았습니다만 청일전쟁 기억하시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어요. 그렇죠? 네, 이겨가지고 야 신난다. 이제 조선도 먹고 그다음에 청나라 땅인 뭐 타이완섬, 랴오뚱 반도 이런 데도 먹고, 그런데 호시탐탐 위에서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런 서양 세력이 있죠. 누굽니까? 러시아가 프랑스와 누굴 끌어들여서 독일을 끌어들여서 이른바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 삼국 간섭 여기 나와 있죠. 삼국 간섭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말 무서웠는데 야 이제 우리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붙어야 되겠다? 러시아한테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친러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약이 바짝 오르죠. 그래서 요놈이 주도를 해가지고 결국에 1895년도 갑오개혁 이후에 을미사변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거죠. 명성황후를 시해해가지고 이 플러스 모두 합니까? 모두 하죠? 개혁을 하죠?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단태우쫑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단태우쫑. 자, 그래서 을미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친미 친러 세력은 고종의 안전을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도 뭐가 있었어요? 을미사변, 을미개혁 요거 때문에 특히 을미개혁의 내용 가운데서 단발령이 있었죠. 이 단발령 요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을미의병이 일어나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데 아관파천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세요. 춘생문 사건이 있었어요. 춘생문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춘생문이 뭐냐면 이 궁궐로 들어가는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아주 작은 문입니다. 작은 문인데 이 뭐죠?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친일 세력들이 이제 득세를 딱 해버리다 보니까 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친미 친러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외국인들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당시에 뭐 러시아 공사였던 뭐 베베르, 그 다음에 헐버트 미국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 알렌 이런 사람들 서양인들이죠. 여기와 이제 친미 친러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고종을 궁궐 밖으로 빼내오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이것이 실패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 춘생문 사건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춘생문 사건, 아관파천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춘생문 사건은 아관파천을 예고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서양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일종의 어떤 그 사교 클럽 같은 것이 있었어요. 예, 그것도 그 이름도 여러분들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구락부예요. 정동구락부. 이 사교 클럽 이름이 정동구락부예요. 정동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광화문 있잖아요. 서울 광화문. 그러니까 세종로 사거리. 그 부근이 이제 정동입니다. 정동구락부. 이 춘생문 사건이 있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로 당연히
아간파천의 결과로 친미 친러파인문들이 대거 등용되겠죠. 그래서 내각을 구성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특히 이제 친미 친러파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때 떠오르는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이완용은 우리가 친일파의 거두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간파천 갔기 때문에 일제히에서 했던 갑오 을미 개혁이 어떻게 되죠? 중단돼 버리는 거죠. 예, 중단되고 다시 이제 원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내각은 의정부로 환원되고 다시 전제안권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당연히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정부의 인사와 정책, 러시아 공사, 친러파에서 좌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할 것은 사실 이게 뭐예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망신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그 황제가 우리나라 왕이 이 그 다른 나라의 외교 공간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를 하는 겁니까? 각종 경제적 이권들을 지들 멋대로 뜯어가더라라는 얘기죠.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산림채굴권,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를 많이 가져오냐? 금광채굴권이에요. 금광채굴. 이걸 많이 얘네들이 이 당시에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 그 웃지 못할 단어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노다지죠. 노다지. 이 금광에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금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니까 오지 못하도록 노터치 딱 이렇게 한 건데 이 노터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쟤네들은 이 금을 노다지라고 하는가 보다 이런 어떤 웃지 못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죠? 그런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간파천이다. 자, 그림 잠깐 보시면 이제 이 아간파천에서 이 고종이 밖을 바라보고 있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 애들이 이 앞에 그 저기 뭐 대포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막 시위를 해요. 아니 왜 왕이 저기 가 있느냐 빨리 궁궐로 돌아와라 시위를 막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 그럼 이제 독립협회. 네. 독립협회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협회 창립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간파천 이후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잘 사건의 흐름을 봐가지고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간파천 이후에 1896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자, 아간파천 이후 친미 친러 내각이 구성되어 있죠.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가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아노미 상태예요. 무정부 상태예요. 예, 뭐 누가 지켜줄 수도 없어. 그래서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이제 갑신정변 때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옥규는 죽잖아요. 갑신정변 때 이제 활약했던 사람 가운데서 누구? 여기 나와 있는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귀국을 합니다. 이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거의 다 그 역적으로 돼가지고 사형을 지명수배자죠. 예, 김옥규는 죽였지만 이 서적필은 일본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서 고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갑신정변에서 이 주역들에게 사면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면령이 떨어졌어? 그럼 내가 등장해야지. 이 사람이 귀국하게 되는 거예요. 그 들어와서 무엇을 했느냐? 신문을 먼저 만든다라는 거죠.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판입니다. 물론 영문판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영문판도 있고 또 우리의 사정을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신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독립협회가 창립이 됐을 때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정부의 지원을 잘해줬어요. 왜냐하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단체들을 만든다. 그래서 초기에 독립협회의 인사들은 주로 관리들 또는 전직 관리들, 지식인 계층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 독립협회가 이 지식인 계층들, 관리 계층들, 또 전직 관리 계층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 또 어떤 노선의 방향 이런 거에 차이가 있으면서 서로 분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의 그 교착 상태에 빠지는데 서재필이 참 잘한 거예요. 뭐를 했냐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든다라는 거죠. 독립문을 건립하자. 독립문. 영은문이라는 거 헐었어요. 영은이라는 건 환영한다. 은혜에 환영한다. 은혜. 누구의 은혜? 황제의 은혜. 그 황제의 은혜.
즉 중국 사신들이 올 때 환영하는 문입니다. 이 영어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영어문이 이미 허물어져 있었어요. 왜? 청일전쟁 때문에. 그리고 중국 사신이 묵는 일종의 영빈관이죠. 모화관. 이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수를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어떤 활동을 딱 하니까 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홍보 효과가 컸던 것이죠. 네,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도 열심히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설립 초기에 관료와 지식인 중심에서 민중이 참여하는 국민적인 그런 단체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독립협회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건, 이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독립협회의 회장을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은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나서질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문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고문직으로 하게 되고, 뭐 여러 명의 회장들이 있게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회장이 이제 이완용, 그 다음에 뭐 부회장이 뭐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립협회의 회장, 부회장 노릇을 해먹죠. 물론 뭐 이 사람 이런 매국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독립협회의 활동이다라는 거. 그럼 다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자, 이들의 활동 목표와 주요 활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선 자유주권, 예, 자주주 국권, 예, 국권, 그 자주 독립이죠, 자주 독립. 그 다음에 자유민권, 자강개혁. 저는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유민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는 잠시 후에 얘기하게 되고, 자유국권은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를 비판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국운동과 상소문을 제기해요. 그 상소문 제기하는데 왕이 어디가 있어요? 러시아 공사관에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힘도 못 쓰죠. 그래서 했던 것이,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만민공동회다라는 겁니다. 만민공동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이 만민공동회에 1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라고 그래요. 와, 이 만민공동회 주로 이제 어디서 했냐면 종로에서 했는데 1만 명 정도, 그 서울 인구의 약 10분의 1 정도가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만민공동회를 하면서 계속 농성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러시아 군사교관 및 재정고문 철수시켰어요. 만민공동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잠깐 모였다가 그냥 뭐 우리가 뭐 촛불 집회니 뭐 이런 집회처럼 이렇게 잠깐 모였다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 가고 있는 거야.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그 다음에 전령도 조차를 저지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러시아 애들이 한러은행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폐쇄했어요.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러시아 애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수작이었죠. 어찌됐건 다 취소시켰어요. 특히 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전령도는 오늘날에 어디냐면 영도예요. 영도. 부산에. 이거를 조차 빌린다라는 거죠. 러시아 애들이 빌린다. 그 왜 빌리느냐? 여기에다가 석탄 저장고를 만들겠다. 사실 말이 좋아서 빌리는 거지 지들이 갖는 거죠. 여러분들, 그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이 홍콩을 조차했죠. 청나라로부터. 무려 150년 동안 있었습니다. 150년 동안. 이거를 만민공동회에서 못하게 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민중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역사를 그냥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전통들이 지금 우리 지금 현대까지도 내려오고 있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자유민권 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뭐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재산권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국민 참정권 요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지만 당시에는 꿈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였죠. 여기에서 이제 강조했던 것이, 여러분들 서양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제일 강조했던 거, 인간 존엄성, 천부인권 사상이 있잖아요. 천부인권. 인간의 권리는 어디서부터 받았다? 하늘로부터 받았다. 당시에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된 지가 뭐 1, 2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았어? 와, 정말 대단한 거네. 와, 너무 멋진 거 아니야? 완전히 획기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고종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여있는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가 바로 중추원이에요. 중추원.
중추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국왕에게 헌의 6조 6가지의 조항을 올립니다. 건의를 합니다. 어디에서? 관민공동회에서. 자, 만민공동회는 여러 민중들이 모이는 거고요. 관민공동회는 이후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 관민공동회는 이제 관료들이 들어와서 하는 토론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의 6조를 어디에서 건의했습니까? 만민공동회. 그러면 틀린다. 관민공동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6가지로 옵니다. 6가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참정권을 강조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을 했던 우리나라의 제도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입헌군주제가 되는 겁니다. 입헌군주제. 왕은 있는데 왕은 허수아비적인 좀 존재죠. 그래서 어느 식 입헌군주제예요? 영국식 입헌군주제예요. 근데 당시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싫었어요. 우리나라를 프랑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독일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전제정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특히 이 만민공동회에서 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도 백정이에요. 이 사람도 연설을 합니다. 그만큼 이 만민공동회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시야라든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든가 또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심화적인 내용인데, 김홍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검이 아니라 김이에요. 김홍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역관인데요. 역관은 이제 신분이 높은 신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러시아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고종이 되게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고종의 총애를 막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진 나쁜 짓을 다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탄핵의 위기에 있었어요. 탄핵의 위기. 그래서 고종이 당시 커피를 좋아했는데 이 커피에다가 독을 탑니다. 독차 사건을 일으켜요. 근데 이 커피를 누가 먼저 먹었냐면은 고종이 먼저 먹은 게 아니라 아들인 순종이 먼저 먹어요. 순종이 먹고 비실비실 여기다 뭘 탔냐면 아편을 탔죠. 다량의 아편을. 그래서 그 이후로 순종이 몸이 약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기도 못 낳게 되는, 그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돼요. 왕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무조건 사형이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백성들 입장에서도 쳐 죽일 놈이잖아요. 김홍육. 그런데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만민공동회에서 왜 죽이냐.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왜? 우리가 갑오개혁 이후에 사법부가 독립이 됐잖아요. 재판받잖아요. 그래, 나쁜 놈이지만 사법부 정식적으로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왜 죽이느냐, 이거 가지고 만민공동회에서 막 항의를 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독립협회가 창립이 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을 깨우는데, 개몽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헌의 6조 보겠습니다. 헌의 6조 어디에서 했다고요? 관민공동회에서. 외국인에게 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해야 한다.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나련한다. 중추원 의장은 뭐하는 사람? 오늘의 국회의장이죠.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고 예산과 결산은 모두 국민에게 공포한다. 중대한 범죄는 공개 재판하고, 왜 재판주의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게 한다. 그래서 김홍육 독자 사건, 그것도 만민공동회에서 막 브레이크 걸었다는 얘기죠. 책임과는 정부의 그 뜻으로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헌의 6조였습니다. 자, 그럼 왜 해산되느냐? 자, 정부가 황국협회를 이용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켰어요. 이 황국협회는 누구의 조직이죠? 보부상의 조직이에요. 자, 이 보부상은 굉장히 당시에 그 고종이 이뻐했어요. 해상공국이라고 해서 보부상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어떤 단체도 있었고, 그래서 갑신정변 때 해상공국을 혁파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협회라는 조직도 있었어요. 이 보부상이 전국적인 조직이고, 또 그 다음에 정경유착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갈들을 조정하고, 갈들이 아니라 갈등이죠. 갈등. 예.
갈등을 조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있을 때 이 사람들 가가지고 폭력 사태를 일으켜요. 폭력 사태를. 그러면서 이제 너네들도 해산하고 독립협회도 해산해, 이렇게 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해산된다. 자, 의의와 한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의의는 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것이고, 한계 볼게요. 러시아만 배척하고 그 열강에는 우호적, 미성숙한 시민의식, 지도부의 능력 부족,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한계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정의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은, 약간 심화적인 내용인데, 고종이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가짜 뉴스. 그래서 독립협회에 박정양이란 사람을 뭘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들고, 윤치호란 사람을 부통령으로 독립협회가 만들려고 한다, 막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 가지고 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왜곡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가짜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가짜 뉴스까지 퍼뜨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독립협회 이렇게 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해산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 독립신문이죠. 독립신문 한글판이 있고 또 영문판도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만민공동회에서 연설을 하시는 이상재 선생님. 그다음에 바로 이제 이 사람이 독립협회를 창립한 서재필 박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제국 성립 보겠습니다. 대한제국 1897년도에 이제 나라 이름을 고친 거예요. 조선에서 대한제국. 그러니까 누가 있는 거다? 황제가 있는 나라다. 황제가. 그래서 아관파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고려해 가지고 나라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죠. 고종이 멋지게 돌아와요. 황궁 하는데 어디로 돌아오는가가 중요하죠.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까지 세워요. 광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어디로 돌아오느냐? 경운궁으로 돌아와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갑신정변과 관련된 궁궐은 경우궁이었죠. 이건 경운궁이에요. 경운궁 어디냐면 오늘날의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왜 열리 돌아와요? 경복궁이나 창덕궁으로 가야지. 담장 하나 사이로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 공사관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글리 탁 내빼겠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대한제국을 딱 했어요. 자, 그러면서 개혁을 합니다. 광무개혁. 9번 신참을 내세워서 점진적 개혁이다. 9번 신참. 뭘까요? 옛날 거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라는 거죠. 동도서기와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광무개혁은 앞에 있었던 개혁들,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을미개혁, 얘네들은 외세에 의해서, 특히 일제에 의해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은 빠져 있습니다. 산업을 발전시킨다든가 군대를 양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근데 광무개혁은 어쨌든 고종이 돌아와서 야심차게 뭔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군대, 산업, 교육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군대, 산업, 교육. 그래서 개혁의 내용들을 놓고 해가지고 광무개혁의 내용이니 뭐니 이런 거 고르시면은 광무개혁은 정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어찌됐건 우리가 했구나.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대한국 국제를 발표합니다. 2년 뒤에 대한국 국제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거 천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원수부 설치하고 우리나라 군대의 수장이 누가 되는 겁니까? 고종이 되는 겁니다. 자, 시위대 황제, 친위대 중앙, 진위대 지방, 그러면서 증강을 시킨다. 그래서 장교 육성하고 사관학교도 만들죠. 자, 경제 발전시키죠. 양전 사업을 합니다. 토지 측량. 이것을 맨 처음에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양지아문에서예요. 자, 양지아문. 그러면 토지 측량했잖아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소유주에게 자기 토지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줘야 되겠잖아요. 그 문서를 줘야 돼요. 땅 문서. 그게 지게예요. 지게. 지게를 또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지게아문이에요. 지게아문입니다. 요 관청들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게 되면은 양전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제 직위까지 발급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농업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업과 관련된 거, 근대적 공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폐제도도 개혁하고요, 중앙은행 이런 것들도 창립을 합니다. 자, 사회에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근대 시설 도입되는데, 요 시기에 즉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근대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전화 들어오고요. 전화 이렇게 띠리링. 그 다음에 우편 전보망 확충되고, 전차 철도 이런 것들 부설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교육의 근대화, 실업학교 많이 세워져요. 실업학교. 그럼 실업학교에서 뭐 하는 겁니까? 실업교육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유학생도 파견하고 외국인 학교들도 많이 세웠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광무개혁이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의와 한계는 뭐 자주독립과 근대화 제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 이 좋은 뜻이다. 한계는 바로 황제권 강화에 치중하겠다. 이거죠. 이거에 치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군주정으로 갔다. 그러니까 뭐 잘 나가는 나라들, 영국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도 입헌군주정,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인데 공화정, 이렇게 가고 있는데 황제권 강화에 치중을 했다. 또 물론 이걸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이 굉장히 이 당시에 약했기 때문에 열강의 간섭, 또 부정부패, 그러면서 성과가 미비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 그림이 바로 뭐냐면 환구단입니다. 환구단.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경운궁, 그 덕수궁 그 길 건너 가지고 시청 그 부근에 높은 빌딩이고 그 사이에 처박혀 있어요. 이 환구단은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황제만이.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태 이제 이런 거 못했죠. 중국이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 이제 고구려 때도 황구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때도 잠깐 황구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선 시대 때, 조선 전기 때, 세조 때도 잠깐 황구단이 있었어요. 그게 쭉 없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환구단이 요거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즉위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환구단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고종황제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딱 명칭을 하고 경궁에서 황제 즉위를 했다. 그럼 맞는 말이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경궁으로 황궁을 했지 즉위식은 여기에서 했다. 황구단에서 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관파천부터 그 다음에 독립협회, 대한제국까지 격동의 시기 알아봤고요.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만 너무 힘이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일본의 우리나라 주권을 침략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